지금도 많은 분들이 돈을 버는 방식은 바뀌었는데 투자는 예전 방식 그대로 하십니다. 제조업 시대에는 공장 더 짓고 설비 더 깔고 원재료 사서 더 많이 팔아야 매출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좋을 때 사고 나쁠 때 팔고 업황 돌면 다시 사는 방식이 그럴듯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시대는 다릅니다. 공장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매출을 만듭니다. 설비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확장합니다. 그리고 AI는 그 확장을 더 빠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QLD, TQQQ 같은 상품이 사람들을 불편하게도 만들고 한편으론 매력적으로도 만듭니다. 이건 단순히 나스닥이 오르니까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이 돈을 만드는 엔진이 바뀌었고 그 엔진이 모여있는 쪽에 자본이 붙는다는 구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QLD, TQQQ는 부의 지름길이 아니라 멘탈을 부수는 도구가 됩니다. 같은 상품을 들고도 어떤 사람은 자산을 키우고 어떤 사람은 공포에 눌려 내려놓습니다. 차이는 예측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제조업과 테크의 가장 큰 차이는 가치가 만들어지는 구간이 다르다는 겁니다. 제조업은 만드는 구간에서 가치가 큽니다. 그래서 제조가 강한 기업은 생산에 모든 걸 겁니다. 반대로 테크 기업은 기획과 개발, 그리고 마케팅과 유통에서 가치가 커집니다. 직접 만들지 않거나 만들어도 핵심은 제품을 세상에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쓰게 만들고 어떻게 반복 구매하게 만드느냐에 있습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돈이 남는 구조가 달라집니다. 제조업은 매출을 늘리려면 설비가 늘고 비용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테크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복제가 되고 확장이 되고 네트워크가 쌓이며 수익 구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쪽이 장기적으로 더 큰 부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지 방향이 나옵니다. 하지만 방향만 맞추면 끝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실패는 방향이 아니라 시간에서 납니다. 시간이라는 건 단순히 오래 들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간의 경과에서 반드시 따라오는 변동성을 견뎌내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의지가 아니라 구조에서 나옵니다. 인간은 숫자를 보는 순간 감정이 먼저 반응합니다. 수익이면 더 사고 싶어지고 손실이면 빨리 끝내고 싶어집니다. 레버리지가 붙으면 그 감정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TQQQ는 특히 방향이 맞아도 시간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손이 먼저 움직이면 장기 투자는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이쯤에서 부의 공식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방향은 테크로 가십시오. 시간은 길게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을 버틸 구조를 먼저 잠그십시오. 이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장기 투자는 말로만 남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버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그 기술이 바꾸는 세상에 대한 비전이 생깁니다. 비전이 생기면 돈이 몰립니다. 돈이 몰리면 산업이 발전합니다. 사람이 몰립니다. 그리고 거의 예외 없이 과열이 생깁니다. 그 다음엔 조정이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조정이 끝난 뒤에도 살아남는 기업들이 결국 새 시대의 부를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블이 무섭다고 해서 기술 자체를 부정하는 순간 흐름에서 멀어집니다. 반대로 버블이 온다고 해서 아무 가격에나 덤비는 순간 시간에서 탈락합니다. 딱 그 중간이 필요합니다. 흐름을 인정하되 손이 흔들리지 않는 규칙을 가져가는 것. 그게 장기 투자의 기술입니다. 여기서 AI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AI는 갑자기 떨어진 유행이 아닙니다. 인터넷이 디지털 시대의 문을 열었고 스마트폰이 디지털을 생활로 만들었고 AI는 디지털을 한 단계 더 깊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AI를 따로 떼서 보기보다 디지털 시대의 연장선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이 관점에서 QLD, TQQQ는 단순한 종목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상단에 있는 기업들로 자본이 모이는 흐름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AI에서 더 핵심이 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서 먼저 돈을 버는 쪽은 금을 캐는 사람보다 곡괭이를 파는 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철도가 열릴 때는 철강이 먼저였고 PC가 열릴 때는 CPU와 운영체제가 먼저였습니다. AI에서도 비슷합니다. AI를 돌리려면 결국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컴퓨팅, 반도체, 전력,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이 중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직관적으로 붙을 수 있는 인프라가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AI가 길게 갈수록 반도체는 단순한 경기 민감 업종이 아니라 시대 인프라로 재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여기서 또 함정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반도체라고 하면 익숙한 지수나 익숙한 이름만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시대의 중심이 바뀌면 같은 반도체라는 단어 안에서도 중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분기 단위로 사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QLD, TQQQ를 가져가려면 나는 무엇을 사고 있는지 한 문장으로 고정해 두셔야 합니다.
나는 단기 급등을 먹는 게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상단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장기 성장에 올라타는 것이다. 이 문장이 고정되면 조정은 공포가 아니라 과정이 됩니다. 문장이 없으면 조정은 벌입니다. 이제 실전으로 연결하겠습니다. QLD, TQQQ로 실패하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건 매수 타이밍이 아닙니다. 손이 흔들리지 않는 장치입니다. 첫째, 이 돈은 생활비가 아니라는 것을 분리해 두셔야 합니다. 생활비와 투자금을 섞는 순간 변동성은 공포가 됩니다. 공포는 항상 최악의 타이밍의 결정을 강요합니다. 둘째, 기간을 먼저 박아두셔야 합니다. 3개월, 6개월로 보시면 QLD, TQQQ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스트레스만 줍니다. 최소 몇 년 단위의 호흡으로 생각하셔야 변동성이 단기 소음으로 내려갑니다. 셋째, 비중을 낮춰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특히 TQQQ는 비중이 커질수록 멘탈이 아니라 생활이 흔들립니다. 본인이 감당 가능한 흔들림의 크기를 먼저 계산하셔야 합니다. 밤에 잠이 깨는 수준이면 비중이 과합니다. 이건 의지로 해결이 안 됩니다. 넷째, 분할 매수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떨어지면 산다는 말은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이란 내가 반복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큰 흐름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만 일정 구간 하락마다 일정 비중으로 나눠서 들어간다. 이 정도의 규칙은 있어야 손이 멈춥니다. 다섯째, 일부 익절과 현금 쿠션을 같이 설계하셔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오를 때도 빠르고 내릴 때도 빠릅니다. 그래서 수익이 날 때 일부를 덜어내서 다음 조정에서 다시 들어갈 탄약을 만드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전부 들고 가면 손이 흔들리고 전부 팔면 다시 못 들어갑니다. 일부만 움직이는 구조가 장기적으로 가장 현실적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지금이 비싸면 어떡합니까? 너무 오른 것 아닙니까? 이 질문 자체는 정상입니다. 다만 답은 예측이 아닙니다. 비싸 보일 때는 비중을 줄이고 분할을 더 촘촘하게 하고 현금 쿠션을 늘리면 됩니다. 싸 보일 때는 분할을 더 적극적으로 하되 여전히 규칙 안에서만 움직이면 됩니다. 가격 판단을 맞추려고 하면 그 순간부터 시간에서 탈락합니다. 반대로 규칙을 갖고 있으면 가격 판단이 조금 틀려도 살아남습니다.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TQQQ는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TQQQ의 핵심은 종목 선택이 아니라 사용법입니다. 레버리지는 칼입니다. 칼은 위험해서 문제가 아니라 칼을 들고 뛰면 문제가 됩니다. TQQQ를 들고 뛰는 행동이 뭡니까? 몰빵, 빚, 감정 매매, 손절 반복, 단기 수익 중독. 이걸 끊고 비중과 분할과 기간과 쿠션을 설계하면 위험은 관리 가능한 범위로 내려옵니다. 물론 0이 되지는 않습니다. 0으로 만들려고 하면 애초에 수익도 사라집니다. 중요한 건 감당 가능한 위험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QLD와 TQQQ 중 무엇이 더 낫습니까? 이 질문도 결국은 성향과 구조의 문제입니다. QLD는 변동성이 덜하고 TQQQ는 변동성이 더 큽니다. 본인이 시간의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지, 손이 흔들리지 않는지 그 답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TQQQ로 크게 들어가서 단기간에 인생을 바꾸겠다는 생각은 확률적으로 멘탈이 먼저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QLD로 습관과 구조를 먼저 만들고 그 구조가 단단해지면 그때 TQQQ를 도구로 쓰는 쪽이 더 현실적입니다. 또 하나, AI 버블이 오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버블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블이 온다는 사실이 디지털 시대의 방향 자체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버블을 피하는 예측이 아니라 버블을 지나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현금 쿠션, 분할, 비중, 기간. 이 4가지가 있으면 버블은 공포가 아니라 이벤트가 됩니다. 이 4가지가 없으면 작은 조정도 재난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성공 투자는 결국 방향과 시간입니다. 방향은 테크, 시간은 장기. 그런데 이 말을 다 아는데도 실패하시는 이유는 시간 속 변동성을 견딜 장치가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딱 하나만 하십시오. QLD, TQQQ를 살지 말지를 고민하기 전에 내 규칙을 한 장으로 써두십시오. 내 투자 기간, 내 최대 비중, 내 분할 매수 조건, 내 일부 익절 기준, 내 현금 쿠션. 이 5줄만 있으면 뉴스가 흔들어도 손이 덜 흔들립니다. 이 5줄이 없으면 뉴스가 아니라 내 욕심이 나를 흔듭니다. 디지털 시대는 이미 시작됐고 AI는 그 속도를 더 올리고 있습니다. 제조업 시대 방식으로 돈을 굴리면 기회는 놓치고 불안만 커집니다. 반대로 흐름을 이해하고 구조를 잠그면 QLD, TQQQ는 단기 도박이 아니라 시대의 성장을 담는 도구가 됩니다. 방향은 이미 보입니다.
남은 건 시간을 견딜 구조를 만들지 않을지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